2024년 12월 5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2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가자지구로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들이 426일째 감금되어 있다는 뜻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 우리 이유진 PD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아주 오래간만에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들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의 인질 누구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지난 30일에 하마스가 공개한 선전 영상의 인질은 20세 이스라엘계 미국인 에단 알렉산더인데요. 알렉산더는 작년 10월 7일 납치 당시에 가자지구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알렉산더는 이스라엘 정부에게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을 촉구했고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정부가 인질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바이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보낸 무기가 우리를 죽이고 있고 불법적인 포위 공격이 우리를 굶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두려움과 고독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이죠? 현재 하마스는 인질 석방과 관련된 잠재적 협상 카드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내부 여론을 자극하면서 이스라엘과 국제사회 협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의 수감자 석방이나 전쟁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휴전 협상 조건이 주요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인질이 미국계란 말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하마스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7월에도 대선 후보로서 이와 유사한 위협을 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하마스가 인질 영상을 공개한 지 이틀 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25년 1월 20일 그 취임식 전까지 인질들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중동 지역과 인류에 반하는 만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해당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중동 정책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다룰지를 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한테 협박해서 이게 통할 리가 없을 텐데 그야말로 지옥의 대가,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2월 1일이네요. 웨스트뱅크 서안지구 안에 있는 그 젠이라는 그 마을이에요. 여기에서 IDF가 드론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곳에 있던 하마스 테러리스트 요원 3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사망한 3명의 테러리스트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제닌 근처의 시르마을에서 공습으로 사망한 4명의 무장범은 서안지구 북부에 접한 이스라엘 마을에 대한 여러 건의 총격 테러의 주범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우두머리인 와엘 라흘루는 31살의 서안지구의 주민이었고요. 지난 8월 이스라엘 시민 요나탄 도이치를 살해한 테러리스트였으며 테러 공격을 감행한 후에도 제닌에서 계속 작전을 수행하면서 테러리스트를 모집했고 가까운 미래에 추가 테러 공격을 실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 웨스트뱅크 안에서도 제닌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를 저지르는 테러리스트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일종의 양성소 같은 것이에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감시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12월 2일에는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 기사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넷자림이라는 지역에 수십 개의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기사를 냈어요. 구체적으로 이 넷자림이라고 하는 곳이 가자지구 안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고 어떤 기지를 왜 건설한다라는 것입니까? 먼저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통제하는 2개의 완충지대가 있는데요. 앞에 지도에 보시면은 필라델피 회랑과 넷자림 회랑입니다. 그중 넷자림 회랑은 가자지구 중심부를 가로지르면서 북부와 남부를 나누는 6km 길이의 땅이고요. 북부와 남부 가자 사이의 팔레스타인인의 이동이나 그런 행동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IDF는 최근 3개월간 건물 600여 채를 철거한 후 넷자림 회랑 안팎으로 수십 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전초기지 네트워크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잘 모르는 분들은 그 가자지구는
이 정도 좀 해두고 적당히 하고 이제 좀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막 내짜린 그 지역을 또 확보하고 뭐 건물을 부수고 뭐 자기네들 기지를 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가자지구 안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금 하마스가 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같은 날 12월 2일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간의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하고 헤즈볼라하고 계속 교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헤즈볼라 측이 11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한테 공격을 해서 우리가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른데 누가 먼저 휴전 협정을 깨고 이렇게 공격을 해서 싸움을 거는 겁니까? 일단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 협정 위반에 대한 비난이 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좀 유독히 많은 이유가 헤즈볼라의 위반 사항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대항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헤즈볼라 협정 위반은 레바논 남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이나 무기 운반 이런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은 뭐 미사일 발사나 아니면 폭발 이런 눈에 띄는 결과물을 동반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부각되었죠. 이런 차이로 인해 헤즈볼라의 위반이 먼저임에도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의 그 교전이 12월 3일까지 이어졌어요. 이 12월 3일에도 역시 교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헤즈볼라와 시리아 군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던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런 뉴스가 또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근처에서 표적 공습을 실시하여서 헤즈볼라의 고위급 연락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거된 인물은 시리아 정부군과의 연락책으로 활동한 살만 네메르 자마라는 인물로 헤즈볼라와 시리아 간 무기 거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살만 자마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정보 조직을 맡고 다마스쿠스 사령부 작전사령관 책임자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리아 내전이 점점 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내전에 이제는 이란도 이 내전에 끼어들고 있다. 아니면은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좀 뉴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리아가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주 알레포를 갑자기 점령하여서 정부군을 향해 진격하던 시리아 반군이 화요일에는 주요 도시인 하마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동맹국들은 반란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다마스쿠스가 요청할 경우 테헤란은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시리아에서의 테러 공격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소식통에 따르면 월요일에 이란이 지원하는 수백 명의 이라크 민병대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이 시리아 문제가요, 중동 지역에서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엄청난 폭탄이 터질 수 있는 또 다른 뇌관인데 그만큼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가 시리아인데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현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